돈이 많으면 정말 더 행복할까요? 돈과 행복, 이 주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루어져 왔던 내용입니다.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주제는 계속될 거예요.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? 여러분의 대답은 뭔가요? 저는 행복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아진다면 아닐 수도 있답니다. 그럼 질문을 바꿔서 돈이 많으면 불행한가요? 좀 질문 이상하죠? 여러분의 대답은 뭔가요?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다음 질문입니다. 가난하면 행복한가요? 이것도 질문이 좀 이상하죠. 가난이 왜 행복하죠? 가난은 말 그대로 궁핍, 결핍을 대신하는 뜻인데 행복할 리가 없죠.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. 가난하면 불행한가요? 무조건은 아니지만 불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네 가지 질문을 해석하면 가난보다는 돈이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더 긍정적이라는 뜻입니다.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출신인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교수가 돈과 행복은 상관없다라는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요.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이때 이 논문에 대한 엄청난 반박글들이 많았어요. 교수라는 직업은 꽤나 안정적이고 인정도 받는 직업입니다.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이 돈과 행복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무책임하게 들리더라고요. 마치 가난한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도 돼,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. 자신은 경제적,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이런 논문을 쓸 수 있는 게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분이 만약에 빚이 100억이 있고 지금 하는 일은 하루에 12시간씩 택배 상하차를 하면서 팔다리와 어깨, 허리에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이라면 그분은 이런 논문을 과연 쓸 수 있었을까요? 그럼 또다시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제가 반박해 볼게요.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미 부자이거나 이런 강연들을 하고 다니면서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. 누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. 이 사람들이 만약에 빈민촌에 가서 밥도 잘 못 먹고 하루 종일 노동만 한 사람들한테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,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계속 이렇게 사셔도 돼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? 아마 그 동네에서 붙잡혀서 아마 못 나올 겁니다. 반대로 부자들한테 가서 당신들은 돈이 많지만 아마 행복하지 않을걸요? 돈이 많아도 절대 행복과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 부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? 아마 그냥 비웃어 버릴 겁니다. 제 생각은 이래요.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살 수 있다, 이겁니다. 돈이 많은데 불행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. 그리고 가난한 사람 중에도 불행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이 비율이나 그 절대 숫자는 가난한 사람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런데 왜 이런 교수님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자꾸 부자들은 불행하다고 할까요? 첫 번째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자기 직업이라서 이런 달콤한 말, 이런 위안이 되는 말이 자꾸 팔리니까 그런 강연을 하면서 강연료를 받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실제로 돈이 많은데 불행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. 돈이 많은데 불행한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. 돈을 한번 벌어봐서 돈의 맛, 돈의 힘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그 돈을 계속 쫓아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주 조금 했던 그런 욕심이라는 욕망이 돈의 맛을 보고 갑자기 확 커지게 된 경우입니다. 그래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돈을 버는 데는 어떤 단계가 있는데 1단계, 2단계까지는 잘 올라와 놓고서는 갑자기 7단계, 8단계로 막 점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. 이게 뭐와 같냐면 아파트 1층, 2층까지는 잘 지어놓고 3, 4, 5, 6층은 대충 지어놓고 7층을 막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되겠죠?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 3층부터 6층이 흔들흔들 하다가 푹 주저앉게 되겠죠. 이렇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돈을 어느 정도 벌었다면 어떻게 어디에 쓸까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. 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사고 보고 느끼게 할 기회를 주지만 반대로 그 역치가 높아져서 돈이 없을 때 느꼈던 소소한 기쁨들을 돈이 벌고 난 후에는 그게 별 느낌이 없는 거죠. 제가 왜 돈과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부자가 될 것입니다. 그런데 나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데 왜 자꾸 상급지로 이사가고 싶고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큰 뭔가를 이루고 싶은가, 이런 고민이 되실 거고 어쩌면 이 고민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.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곳에 계속 도전을 하고 싶으시다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. 왜냐면 그게 원동력이 되니까요. 하지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불안함에 빠진다면 내 마음가짐을 바꿔야 하는데요. 돈이 저 멀리 저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어서 나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세요. 지금 내 옆에 있는 돈이 크지는 않지만 어떻게 벌지,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혹시 주변에 저 멀리 있는 돈이라는 목표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과는 멀리 하세요.
그 돈만 바라보느라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을 뿐더러 그 돈을 벌 수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. 많은 부자들이 돈은 따라오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옆에다 두고 10,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, 10만원, 100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게 모르겠다면 그런 고민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을 옆에 두세요. 그리고 배우시면 됩니다. 그게 내 지인이 아니어도 되고 책 속에 있는 좋은 사람이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롤모델로 삼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좋은 선후배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이 돈을 벌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진다면 그거야말로 불행한 인생일 겁니다. 여러분은 돈을 더 벌면 벌수록 자산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,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그런 사람들 말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.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